안녕 자기야. 응, 자기야 왜 또 왜? 오랜만이야 자기야. 귀엽게. 자기야. 안녕 자기야. 나 떠나왔어. 미치겠네. 받아들여. 퇴근하고 씻고 밥 차리면서 이 생각할 거야. 밥 먹으면서 뭐 보지? 그러고선 넷플릭스 켜지? 김선호랑 고윤정 나오는 이사랑 통역 되나요? 완전 빠져서 보고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말이야, 너 이거 알아? 이 드라마 하나가 지금 15개 나라에서 1위 하고 있고 비영어권 컨텐츠 중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본 드라마야. 900만 명이 봤어. 900만. 나도 재미있게 본 사람 중 하나고. 근데 넷플릭스가 지금 한국 드라마 하나 만드는데 얼마를 쓰는지 알아? 자, 이제 시작하자. 난 구씨라고 해. 오늘은 넷플릭스가 한국에 투자하는 이유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이야기해볼 거야. 자료조사 많이 했거든. 오늘도 이 영상이 재미있으면 좋아요도 꾹 눌러줘. 자, 봐봐. 사람들이 넷플릭스가 한국 드라마에 투자 많이 한다더라. 이렇게만 알고 있잖아? 근데 실제 숫자를 보면 정말 입이 안 다물어져. 넷플릭스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 동안 한국 컨텐츠에 투자한 돈이 얼마인지 알아? 3조 6천억 원이야. 연평균으로 계산하면 약 9천억 원. 근데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 우리나라 OTT인 티빙이 3년간 쓰겠다고 한 돈이 4천억 원이야. 웨이브가 3천억 원인데 넷플릭스는 1년에 9천억 원을 쓴다고. 자, 여기서 계산 한번 해보자. 넷플릭스의 2024년 전체 컨텐츠 예산이 얼마냐? 22조 원이야. 와, 22조. 이 중에서 한국 컨텐츠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6.48%. 6%밖에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사람들은 이 6%라는 숫자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비중인지를 몰라. 자, 생각해봐. 넷플릭스가 서비스하는 나라가 190개국이야. 한국은 그냥 하나의 나라지? 인구로 치면 5천만 명, 전 세계 인구의 0.6%밖에 안 돼. 그런데 투자 비중은 6.48%야. 인구 대비 투자액을 계산하면 한국인 한 명당 받는 투자액이 글로벌 평균의 10배가 넘어. 이게 무슨 뜻이냐? 넷플릭스가 한국 컨텐츠에 완전 투자하고 있다는 거지. 그리고 더 미친 건 이 비중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야. 2020년에 한국 컨텐츠가 넷플릭스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였어. 2024년에는 6.8%가 됐고, 전문가들은 2030년이 되면 10%에서 15%까지 올라갈 거라고 봐. 아니, 근데 넷플릭스가 바보야? 왜 한국한테만 이렇게 돈을 퍼붓는 거야? 자, 여기서부터 넷플릭스 입장을 말해볼게. 넷플릭스의 가장 큰 고민이 뭔지 알아? 구독자들이 컨텐츠 다 보고 나서 이제 볼 거 없네 하면서 구독 해지하는 거야. 이게 바로 해지율이라는 건데 OTT 사업에서는 이게 진짜 생명줄이야. 근데 말이야, 넷플릭스가 발견한 게 뭐냐면 한국 컨텐츠가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해지율을 확 낮춰준다는 거야.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 보려고 넷플릭스 구독을 유지하는 거지. 오징어 게임 기억하지? 이거 만드는데 들어간 제작비가 약 2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14억 원이었어. 근데 이 드라마가 넷플릭스한테 가져다 준 가치가 얼만 줄 알아? 9억 달러야. 우리 돈으로 약 9,600억 원. 계산기 한번 두드려볼까? 214억 원 투자해서 9,600억 원의 가치를 만들어냈어. 이게 투자 대비 수익률로 따지면 약 40배야, 40배. 은행에 돈 넣으면 연 3% 받는다고 좋아하잖아. 근데 넷플릭스는 한국 드라마 하나로 4,000% 수익률을 올린 거야. 그리고 이게 오징어 게임만 그런 게 아니야. 더 글로리, 지금 우리 학교는 DP, 솔로지옥, 피지컬 100, 한국 컨텐츠들이 계속해서 글로벌 탑10에 오르고 있어. 근데 스페인도 좋고 영국도 좋고 다른 나라도 많잖아. 왜 하필 한국이야? 맞아. 넷플릭스는 스페인, 영국, 터키, 이탈리아 등 여러 나라에 투자해. 근데 한국 컨텐츠의 차별점이 뭐냐면 투자 대비 효율이 미친 수준이라는 거야. 한국은 제작 인프라가 이미 완벽하게 깔려 있어. 스튜디오, 촬영 장비, 후반 작업 시설 다 세계 최고 수준이고, 그리고 배우들, 감독들, 작가들 실력도 검증이 됐지. 근데 제작비는 어떠냐? 미국이나 유럽에 비하면 훨씬 싸. 같은 퀄리티의 드라마를 만드는데 미국에서는 100억이 들면 한국에선 50억에 만들 수 있어. 그리고 여기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 한국 드라마는 보통 12부작, 16부작으로 끝나잖아. 미국 드라마는 시즌제야. 시즌 1이 잘 되면 시즌 2, 시즌 3 계속 만들어야 하고 배우들 출연료도 계속 올라가. 근데 한국 드라마는 대부분 딱 한 시즌으로 끝.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훨씬 낮은 거지. 실제로 넷플릭스 데이터를 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공개된 한국 프로그램 중에서 시즌2가 나온 게 29%밖에 안 돼. 돈 많은 넷플릭스가 한국 제작사랑 어떻게 일하는지 알아?
넷플릭스는 제작비를 100%다 내줘. 그리고 거기에 추가로 제작비의 10%를 더 얹어줘. 예를 들어서 드라마 하나 만드는데 100억이 든다? 넷플릭스가 100억 주고 거기에 10억을 보너스로 더 줘. 총 110억. 대신 조건은 뭐냐? 모든 권리를 넷플릭스가 가져가는 거야. 방영권, 저작권, 2차 저작권 다. 근데 제작사 입장에서는 이게 완전 땡큐야. 왜? 보통 드라마 만들면 제작비 회수가 제일 큰 리스크잖아. 이거 안 팔리면 어쩌지? 이게 항상 걱정인데 넷플릭스랑 하면 제작비 걱정 제로야. 심지어 이익까지 보장되는 거지. 그리고 넷플릭스는 창작자한테 간섭을 거의 안 해. 피드백은 주지만 최종 결정은 감독이랑 작가가 해. 이게 한국 크리에이터들한테는 완전 꿈 같은 환경이야. 자, 이제 넷플릭스가 한국에 투자한 돈이 어떻게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자. 산업 연관 분석이라는 게 있어. 이게 뭐냐면 어떤 산업에 돈이 투입되면 연관된 다른 산업에도 돈이 돌아가는 걸 계산하는 거야. 넷플릭스가 2020년부터 2023년 4년 동안 한국에 투자한 돈이 실제로는 3조 3천억 원이었어. 근데 이게 한국 경제에 만들어낸 총 부가가치가 얼만 줄 알아? 드라마 촬영하려면 카메라 장비 사야 되지, 스튜디오 빌려야 되지, 스태프들 고용해야 되지, 배우들 출연료 줘야 되지, 의상, 소품, 세트, 음악, 편집 이 모든 게 다 돈이 돌아가는 거야.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넷플릭스 투자로 인한 고용 창출 효과가 반도체 산업 대비 10억 원당 3.6배가 더 높아. 그러니까 같은 돈을 반도체에 투자하는 것보다 컨텐츠 산업에 투자하는 게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든다는 거지. 그리고 세금은 넷플릭스가 직접 내는 법인세는 36억 원이야. 근데 컨텐츠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생산세 같은 간접세가 1,431억 원이야. 40배 차이나. 근데 이게 계속 될까? 계속 투자할까? 넷플릭스가 2030년까지 한국 컨텐츠 비중을 15%까지 올린다고 했어. 지금 6.48%니까 앞으로 2배 이상 더 늘어난다는 거지. 그럼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냐? 넷플릭스 전체 컨텐츠 예산이 매년 늘어나고 있어. 2024년에 22조 원이었는데 2025년에 25조 원 예상이야. 만약에 2030년에 넷플릭스 예산이 30조 원이 되고 한국 비중이 15%가 되면 계산해봐. 30조 곱하기 0.15, 4조 5천억 원이야. 지금 연평균 9천억 원인데 2030년에는 연간 4조 5천억 원까지 갈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여기서 냉정하게 봐야 할 게 있어. 넷플릭스가 계속 이렇게 투자할 거라는 보장은 없어. 왜? 넷플릭스도 결국 수익을 내야 하는 회사거든. 지금은 한국 컨텐츠가 잘 되니까 돈을 퍼붓는 건데 만약에 몇 개 작품이 연속으로 망하면 투자 축소할 수도 있어. 실제로 2026년 라인업 발표회에서 넷플릭스 한국 부사장이 투자 규모를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했어. 이게 뭘 의미하냐? 투자 전략이 유동적이라는 거야. 자, 봐봐. 중요한 건 이거야. 넷플릭스가 한국에 투자한다는 건 결국 한국 컨텐츠 산업 전체가 성장한다는 뜻이야. 지금 당장 이사랑 통역 되나요가 15개국 1위 하고 있잖아. 이게 단순히 드라마 하나 잘 됐다가 아니야. 이게 바로 한국 배우들, 감독들, 작가들한텐 글로벌 무대로 가는 티켓이 되는 거고 한국 제작사들한테는 매출과 신용도가 올라가는 거야. 스튜디오 드래곤, 하이브, JYP, YG 이런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의 주가가 왜 올라가는지 알겠지? 넷플릭스 효과야. 그리고 이건 단순히 엔터 주식만의 문제가 아니야. 촬영 장비 회사, 후반 작업 회사, 세트 제작 회사, 심지어 드라마 촬영지 관광까지 전체 생태계가 커지는 거지. 또 한국어 학습 산업도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거야. 전 세계에서 드라마 보면서 한국어 배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알아? 듀오링고 같은 언어 학습 앱에서 한국어 수강생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어. 그리고 한국 패션, 한국 화장품, 한국 음식, K-드라마 하나가 이 모든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거야. PLP 효과도 장난 아니야. 드라마 속에서 주인공이 쓰는 화장품, 입는 옷, 먹는 음식이 해외에서 완판돼. 실제로 한류 컨텐츠 수출액이 매년 20% 이상 증가하고 있어. 2024년 기준으로 한류의 경제적 가치가 15조 원을 넘었어. 자, 정리해보자. 넷플릭스는 지금 한국에 연간 9천억 원을 투자하고 있어. 2030년까지는 이게 4조 5천억 원까지 늘어날 수 있어. 왜 투자하냐? 투자 대비 효율이 미쳤기 때문이야. 오징어 게임처럼 214억 들여서 9,600억 가치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리고 한국 컨텐츠가 전 세계, 특히 아시아 구독자들을 붙잡거든. 그리고 이 돈이 한국 경제 전체의 파급 효과를 만들어내. 고용 창출, 세수 증대, 연관 산업 성장까지. 앞으로 한국 컨텐츠 산업 어떻게 될까? 솔직히 말해서 넷플릭스 의존도가 너무 높아지는 건 리스크야. 근데 지금 당장은 이건 기회야. 엄청난 기회. 네가 투자자라면, 네가 취업 준비생이라면, 네가 크리에이터라면 이 흐름을 놓치지 마. 지금 한국 컨텐츠 산업은 역사상 가장 뜨거운 시기를 지나고 있어. 이 영상이 도움됐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고 구독해줘. 오늘도 너의 미래를 응원해. 안녕!